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스의 홈레코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홈 스튜디오, 홈 레코딩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간단한 커버 녹음을 하는 아티스트든 집에서 코인 노래방을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두에게 해당 사항이 있으실 테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 레코딩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무조건 비싼 장비를 사야 되는 건가? 수백만 원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더 좋은 음질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컨텐츠는 누가 음질이 좋나 컨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초보자들이 필요한, 입문자들이 필요한 가성비 아이템, 그리고 절대로 실패가 없는 아이템들로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갑에 부담은 내려두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상품의 링크는 최저가를 제가 검색을 해서 상세 페이지에 넣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클릭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따라만 오세요. 출발! 자, 제일 먼저 컴퓨터입니다. 일단 집에서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장비는 컴퓨터입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될 텐데요. 일반 데스크탑,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 애플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 그냥 방에 떡하니 있다 라고 한다면 굳이 새 거를 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단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악 작업을 하는 컴퓨터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슈퍼컴퓨터여야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닌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DAW인 큐베이스에서도 권장 사양은 CPU i5 이상, 램 8기가 요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 사양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는 컴퓨터가 이 정도 사양이 안 된다, 사무용이라서 아예 작업용 컴퓨터나 노트북을 따로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맥 미니를 추천하겠습니다. 또 제가 맥 얘기하면 아닌데 윈도우가 좋은데 윈도우 노트북 무시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 화를 내려두시고요. 잠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90년생이고요. 29살까지 윈도우 데스크탑을 사용하다가 30살에 맥으로 시스템을 교체하고 지금까지 잘 써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체감상 맥이 좋아요. 동일한 스펙에서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고 편합니다. 결정적으로 중고가 방어가 너무 잘 되죠. 맥미니 M2 칩의 경우에는요 85만원 정도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음악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으로 아주 큰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적화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맥을 찬양하는 건 아니고 윈도우 랩탑이 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음악 작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 경험을 통해 비춰봤을 때 그렇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컴퓨터가 준비되었으니까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DAW,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차례인데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DAW는 정말 많아요. 큐베이스, 로직, 에이블톤, FL 스튜디오, 프로툴, 스튜디오 원, 누엔도, 케이크워크,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2024년 음질상의 차이는 전혀 없고요. 그냥 내 손에 편한 게 짱입니다. 다만 녹음 위주의 작업이라면 큐베이스나 프로툴을, 나는 맥을 쓴다 라고 하시면 로직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큐베이스는 오디오 파일을 녹음하고 편집하기에 훨씬 더 직관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손에 훨씬 잘 맞아요. 근데 프로 버전은 약간 비싼 감이 있으니까 스타터분들은 가볍게 낮은 버전인 엘리먼트 버전으로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로직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맥과 궁합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손에 잘 맞지 않아가지고 큐베이스를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DAW를 고르는 팁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슨을 받으신다면 선생님이 사용하는 DAW를 사용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혼자 해보신다면 자주 보시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자료가 많은 DAW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얻기가 더 쉽기 때문인데요. 저는 큐베이스를 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 순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녹음을 하고 듣고 수정하고 음악 프로그램을 만지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요. 사운드 카드라고도 불리는 이 장비는 영상 작업을 할 때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소리를 다루는 작업을 할 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도 이런 기본적인 사운드 카드는 있지만 아쉽게도 음악 작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내장되어 있는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꼭 구매해야만 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입문 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요 세 가지입니다.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솔로 4세대, 루이 커넥트 2, 스테인버그 UR12. 처음이니까 무조건 비싼 장비를 구매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제품은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의 제품들이고 중고 거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본인이 사고 싶은 장비를 하나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뭔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드에 보이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아주 자세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한 영상이에요. 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장바구니에 넣었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마이크 차례입니다. 녹음을 하려면 당연히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각자의 환경에 맞는 마이크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에 소음이 엄청 심하다, 바깥 소리가 엄청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나믹 마이크, 우리 집은 꽤나 조용한 듯 하시는 분들은 컨덴서 마이크를 고르시면 됩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섬세하게 소리를 받아들이지만 당연히 그만큼 예민한 친구이고, 다이나믹 마이크는 소음에 강하지만 그만큼 덜 섬세할 수 있는 친구죠. 이 원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20만원 이하로 마이크를 추천하겠습니다. 입문용 기준으로 컨덴서 마이크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AT2020, 루잇의 LCT240, 다이나믹 마이크는 슈어의 SM58, 슈어의 베타58A, 이 정도를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이크 역시 당연히 비쌀수록 퀄리티가 좋아지기는 하지만 입문 단계에서 딱 요만큼만 사서 사용해 보시는 게 부담 없이 출발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녹음의 퀄리티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컨덴서가 더 좋은 퀄리티로 나오겠지만, 여건상 반사음이 너무 심하거나 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안 쓰는 이만 못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구매하기 전에 꼭 상황을 체크해 보자고요. 자, 다음은 헤드폰입니다. 아마도 집이라는 환경 특성상 모니터 스피커까지는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피커 대신 헤드폰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중에서 골라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오디오 테크니카의 M50X,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HI65X, 제나이저의 HD600, 이 세 가지 제품을 추천할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데 하고 느끼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음악 작업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음악 장비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 파트가 이 듣는 장비예요. 아무리 좋은 마이크, 오인패를 사용하더라도 듣는 장비가 별로라면 작업에 있어서 방향성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또 몇백만 원 쓰세요, 이런 건 아니니까. 자, 헤드폰 구매를 완료했다면 다음 스텝으로, 이번엔 모니터링 스피커 차례인데요. 아까 헤드폰 설명할 때 아닌데? 나는 스피커 쓸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겠죠. 일반적인 작은 방에서 작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가정집 기준으로 저는 3인치가 넘어가면 솔직히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3인치 제품으로 추천할 만한 아이템은 프리소너스의 에리스 E3.5, 이 정도입니다. 이 모니터링 스피커의 영역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와 어디까지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분야든 그렇겠지만 하이엔드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일수록 엔트리급 라인들도 찰지게 잘 만들기는 하더라고요. 중고로 스피커를 구매하는 건 웬만하면 초보자 입장에선 구매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직은 하자가 있더라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구매했다면 다음 마지막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스텝은 필수 액세서리들입니다. 팝필터, 마이크 케이블, 마이크 스탠드, 스피커 방진 패드, 리플렉션 필터, 이 정도인데요. 팝필터의 경우에는 팝노이즈, 그러니까 하는 소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템인데요. 아주 좋은 물건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가를 먼저 구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 케이블. 요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케이블은 카나레, 커넥터는 뉴트리, 요 조합으로 XLR 케이블을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마이크 스탠드, 이거는 처음 구매할 때 좀 튼튼한 거를 구매해 두시면 여러모로 정신 건강에 도움이 좀 됩니다. 너무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시면 힘이 없어서 금방 쓰러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허큘레스의 요압식 스탠드를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요. 한 8년 정도 하자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년 정도는 거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요거 구매하시면 어떨까 해요. 방진 패드는 스피커 아래 깔아주는 스폰지 같은 친구인데요. 아무래도 책상의 울림을 좀 억제하면서 저음이 너무 벙벙대지 않게 캐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싼 걸 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소리시오의 가장 저렴한 모델을 몇 년째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렉션 필터인데요. 이게 요즘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은데, 저는 집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1차 반사음을 나름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소리시오의 요 아이템 추천합니다. 웬만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요 아이템들은 그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저는 여기저기 극저렴이 친구들부터 구매를 많이 해봤는데 어차피 이걸로 다시 사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홈 스튜디오를 꾸미기 위한 최소 가격을 정리해볼까요? 나는 컴퓨터도 없다, 사야 된다 라는 가정하에 최저가로 검색을 해보면 맥미니 85만원, 큐베이스 엘리먼트 13만 7천원, 오디오 인터페이스 UR12 13만 8천원, 마이크는 AT2020 11만원, 헤드폰 M50X 16만 7천원, 팝필터 5,900원, 마이크 케이블 2만 8천원, 마이크 스탠드 42,500원, 리플렉션 필터 6만 5천원, 이렇게 다 합치면 154만 3,400원이고요.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69만 3,400원이 드는군요. 자, 오늘 이렇게 2024년 홈 스튜디오 장비를 어떻게 세팅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고민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꿀같은 아이템, 꿀같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